오늘은 제 인생에서 가장 믿기 어려웠던 순간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그날의 기억을 지금도 생생히 떠올릴 수 있을 만큼 제겐 너무도 충격적이고 또 기적 같았던 일이었습니다. 그날은 평범한 주말이었어요. 늘 그렇듯 아침에 일어나 커피를 한 잔 내려 마시고 점심 즈음에는 제가 운영하고 있는 두 번째 가게로 향하려고 준비하고 있었죠. 요즘 들어 매출이 좀 줄어들어서 직접 가게 상태를 살펴보려던 참이었습니다. 차를 타고 이동 중이었어요. 라디오에서는 익숙한 가요가 흘러나오고 저는 아무 생각 없이 운전대를 잡고 있었죠. 그런데 그때 핸드폰이 울렸어요. 화면을 보니 미경이라는 이름이 떠 있더라고요. 친하게 지내는 동생이었죠. 평소엔 문자로 연락을 주고받던 사람이라 직접 전화를 걸어오는 건 드문 일이었어요. 혹시 무슨 급한 일이라도 생긴 건 아닐까 걱정이 되어서 바로 전화를 받았는데요. 전화를 받자마자 들려온 동생의 목소리는 어딘가 불안에 가득 차 있었어요. 언니 오늘 혹시 시간 괜찮으세요? 응, 무슨 일 있어? 무슨 일인데 이렇게 목소리가 떨려? 오늘 우리 민석이 상견례 날인 거 아시죠? 제가 너무 떨려서 그런데 혹시 언니도 같이 와주실 수 있을까요? 그 말에 저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어요. 아니, 상견례 자리에 제가 가는 게 과연 맞는 일인가 싶기도 했고요. 하지만 동생은 정말 간절해 보였어요.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감정이 느껴졌고 순간적으로 같이 가줘야겠다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가던 길을 돌려 차를 유턴했습니다. 가게 일은 잠시 미루기로 하고 강남 쪽 한정식집으로 향했어요. 상견례 장소는 꽤 고급스러운 곳이더라고요. 주차장에서 차를 세우고 내리려는 순간 동생이 헐레벌떡 뛰어오는 게 보였어요. 언니, 여기에요. 벌써 상대편 가족 다 오셨대요. 그렇게 그녀를 따라 식당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룸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방 안의 사람들은 환한 미소로 저희를 맞이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저는 처음 그녀를 봤어요. 민석이의 여자친구, 그러니까 예비 며느리인 그녀는 깔끔하게 머리를 묶고 단정한 인상에 굉장히 예의 바른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아이가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너무나 깊고 오래된 듯 했어요. 처음에는 예의상 눈을 마주치는 건가 싶었는데요.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이더니 이내 한 방울 조용히 흘러내렸습니다. 죄송해요.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그녀는 황급히 눈물을 닦았고 저는 얼떨떨한 상태로 그녀를 바라보기만 했어요. 그 눈물에서 무언가 설명하기 어려운 감정이 느껴졌습니다. 낯설면서도 이상하게 익숙한 감정이었죠. 그 아이의 이름은 수연이라고 했습니다. 식사는 예정대로 진행됐고 민석이와 수연의 만남에 대한 이야기도 자연스럽게 오갔어요. 두 사람은 봉사활동에서 처음 만났고 여러 번 활동을 함께하며 친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요, 수연이라는 아이가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도중 아주 짧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릴 때는 이름이 달랐다고 들었어요. 입양되기 전까진 선아라고 불렸대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손에 들려있던 포크가 테이블 위로 떨어졌어요. 그리고 그 아이의 얼굴이 저를 바라보던 그 눈빛이 모든 기억과 겹쳐졌습니다. 30년 전 제가 잃어버린 제 딸의 이름이 선아였거든요. 너무 어렸던 저는 그 아이를 혼자 키우느라 하루하루가 전쟁 같았고 잠깐 한눈을 판 사이 시장에서 선아를 잃어버렸어요. 세상을 다 뒤져도 나오지 않았던
그렇게 사라진 제 딸이 지금 제 눈앞에 있는 겁니다. 그녀는 말없이 제 눈을 바라보며 속삭였어요. 저 어릴 적 기억은 거의 없는데요. 왠지 모르게 처음 뵙는 느낌이 아니었어요. 그 말에 저는 그만 눈물을 참지 못하고 말았어요. 흘러나오는 눈물을 손으로 가릴 수조차 없었고 목이 메어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제 딸 선아일지도 모르는 아이가 그렇게 제 앞에 있었습니다. 30년을 돌고 돌아 상견례 자리에서요. 그날 이후 저는 며칠 동안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머릿속에서 그녀의 얼굴이 계속해서 떠올랐거든요. 정말 그 아이가 선아일까? 30년이라는 세월이 제 판단을 흐리게 만드는 건 아닌가 싶기도 했어요. 사람이 닮을 수도 있고 우연히 이름이 같을 수도 있고 그런 가능성으로 저 자신을 납득시키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은 정말 똑같았어요. 선아가 3살 무렵 자주 하던 표정이었거든요. 입꼬리를 살짝 올리고 눈은 뚫어지게 사람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갸웃하던 버릇. 그 수연이라는 아이가 똑같이 했습니다. 처음에는 무서웠습니다. 이게 정말 기적이라면 저는 그 기적 앞에서 도망치고 싶었어요. 30년 동안 저는 선아를 잃어버린 죄책감 속에 살아왔고 그 상처를 스스로 봉합하며 버텨왔거든요. 그런데 지금 와서 정말 선아가 제 앞에 나타났다고요? 믿고 싶으면서도 무서웠어요. 만약 아니라면 내가 또다시 절망하게 될까봐, 괜히 희망을 품고 무너질까봐 저는 마음을 함부로 내주지 못했습니다. 며칠 뒤 동생이 전화를 걸어왔어요. 언니, 지난번 상견례 자리에서 언니 표정이 계속 이상했어요. 혹시 무슨 일 있어요? 한참을 망설이다가 저는 결국 입을 열었어요. 그 아이 있잖아, 민석이 여자친구. 나 이상하게 그 아이를 본 순간 내 딸 선아가 떠올랐어. 동생은 한동안 말이 없더니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혹시 예전에 말씀하셨던 잃어버린 아이? 응. 그 아이랑 너무 닮았어. 그럴 리가 혹시 착각하신 건 아니고요. 그 말이 틀린 건 아니었어요. 당연히 그런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죠. 이 세상에 똑같이 생긴 사람은 많고 제 감정이 과거에 묵여 있으니 오해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결심했어요. 직접 만나서 직접 확인해 보자고요. 그리고 사실을 받아들이든 아니면 마음을 접든 그건 제 몫이니까요. 며칠 뒤 민석이 연락을 통해 수연과 다시 만났습니다. 강남의 작은 카페였어요. 밖에는 봄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있었고 창가에 앉은 그녀는 흰 셔츠에 청바지를 입고 조용히 커피를 마시고 있었어요. 제가 자리에 앉아 그녀는 곧장 인사를 건넸어요. 안녕하세요. 지난번엔 너무 실례가 많았죠. 감정이 좀 이상하게 북받쳐서. 그녀는 여전히 조심스럽고 예의 바른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도저히 돌려 말할 수 없었습니다. 실례지만 혹시 입양되셨다는 이야기 진짜예요? 그녀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어요. 네. 저는 3살쯤 서울의 한 보육원에서 지내다가 5살 무렵 지금의 부모님께 입양됐다고 들었어요. 원래 이름은 선아였대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손끝이 저절로 떨리더군요. 그 보육원 이름 기억하세요? 푸른샘 보육원이요. 푸른샘 맞아요. 선아가 실종됐을 때 제가 수소문하며 가장 먼저 찾아간 곳 중 하나였어요. 하지만 당시엔 그런 아이는 들어온 적 없다는 대답만 돌아왔고 저는
더 이상 확인할 방법이 없었죠. 그런데 정말 거기에 있었다고요? 저는 조심스레 가방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어요. 선아가 3살 때 마지막으로 찍었던 흑백 사진이었어요. 흰색 니트에 개구진 표정을 짓고 있었죠. 그녀는 사진을 보는 순간 눈을 크게 떴습니다. 이거 저예요. 저 이 옷 기억나요. 어릴 때 꿈에 자주 나왔던 옷이에요. 선아야, 정말 너구나. 그녀는 제 손등에 얼굴을 묻고 울었습니다. 그 울음소리를 듣는 순간 30년 동안 제 안에 뿌리 내린 죄책감이 뚝 하고 무너져 내렸어요.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얼마나 무서웠을까, 얼마나 외로웠을까. 저는 그저 계속 속으로 그렇게 말하고 또 말했어요. 그날 이후 수연이 아니 선아와 저는 자주 만났습니다. 서로의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꺼내며 조금씩 마음을 메어갔죠. 그녀는 입양된 후에도 꽤 힘든 시간을 보냈다고 했습니다. 지금의 부모님은 좋은 분들이지만 어릴 때는 자신이 누군가의 남은 자리에 들어왔다는 생각을 자주 했다고 해요. 언제부터인지 나는 버려진 아이일까라는 의문이 생겼고 자존감도 많이 낮았다고 하더군요. 그런 아이가 훌륭하게 자라 의사가 되고 다시 제 앞에 나타난 거예요. 이건 기적이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하지만 문제는 이제부터였어요. 제가 선아의 친엄마라는 사실을 과연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민석이와의 결혼은 어떻게 될지, 수연이의 양부모님은 어떤 반응을 보일지 그 모든 게 한꺼번에 떠올라 두려움이 몰려왔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건 이제서라도 딸과 다시 이어질 수 있다는 감사함이었습니다. 이제야 겨우 저는 30년 전 멈췄던 시간에서 한 발을 다시 뗄 수 있게 되었어요. 선아가 실종된 날은 지금도 제게 선명한 그림처럼 남아 있어요. 22살, 갓 20살의 어린 엄마였던 저는 그날도 정신없이 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맞벌이 아르바이트를 하며 겨우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고 낮에는 편의점, 밤에는 식당 설거지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었죠. 선아를 맡길 친정도 없던 저는 늘 선아를 업고 안고 때로는 바닥에 앉혀두며 하루를 보냈어요. 그 아이는 정말 말 잘 듣는 아기였고 저를 닮아 유난히 눈빛이 깊었어요. 그날도 마찬가지였어요. 오전 근무를 마친 뒤 선아 손을 꼭 붙잡고 집 근처 시장에 장을 보러 나갔습니다. 내일이 선아 생일이었거든요. 생일이라 해봐야 생크림 케이크 하나 제대로 사줄 형편은 아니었지만 당시에 저는 작게나마 미역국을 끓여주겠다고 마음먹고 있었어요. 시장 안은 북적거렸고 저는 고등어 한 마리를 사기 위해 잠시 좌판 앞에 멈췄어요. 단 5초였어요. 정말 단 5초 고개를 돌린 사이였어요. 다시 뒤를 돌아봤을 땐 선아가 없었습니다. 순간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제 가슴이 꺼지는 것 같았고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시장에서 미친 사람처럼 이름을 부르고 모든 좌판을 헤매고 경찰서에 찾아가고 포스터를 돌리고 방송국 제보를 하고 CCTV를 요청하고 제가 할 수 있는 건 모두 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끝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데려간 건지 아이 혼자 길을 잃고 다른데 흘러들어간 건지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어요. 아직도 그날 꿈을 꿔요. 비 오는 시장에서 아이를 잃어버리는 악몽을요. 그렇게 시간은 흘렀고 저는 마치 인생의 절반이 끊어진 상태로 살아야 했습니다. 매해 선아의 생일이면 케이크 대신
촛불 하나 켜고 조용히 기도를 올렸습니다. 너무 무섭지 않았기를, 너무 외롭지 않았기를. 그저 그런 마음뿐이었죠. 그런데 이제서야 그 아이의 입을 통해 들을 수 있었어요. 그 시간 동안 선아는 어디서 어떻게 살아왔는지를요. 며칠 뒤 수연이 아니 선아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사실 저는 3살 이후 기억이 거의 없어요. 하지만 아주 가끔 꿈에서 이상한 장면들이 떠올라요. 시장, 엄마 손, 비닐 우산, 그리고 어떤 노란 풍선이요.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시장에서 저는 선아에게 노란색 고양이 풍선을 하나 사줬습니다. 풍선을 들고 웃던 아이의 모습이 마지막 기억이었죠. 그녀는 이어 말했어요. 입양기관에서 들은 바로는 제가 시장 근처 골목길에 혼자 앉아 있었다고 해요. 한 아주머니가 지나가다가 신고했고 보호소로 옮겨졌고 이후 부모를 찾을 수 없다는 이유로 보육원으로 넘겨졌대요. 그 말을 들은 순간 마음 한가운데서 끓어오르는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찾을 수 없다니 나는 매일같이 찾아 헤맸는데. 포스터를 붙이고 보육원까지 갔는데. 그때 단 한 번이라도 그 아이를 확인할 기회가 있었다면 이렇게까지 되지 않았을 텐데. 그녀는 5살 무렵 지금의 양부모님께 입양되었다고 했어요. 다정하고 배려 깊은 분들이었다고 해요. 하지만 어린 선아는 늘 어딘가 부족한 감정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제 안엔 늘 설명할 수 없는 구멍 같은 게 있었어요. 왜인지 모르겠지만 버려졌다고 생각했어요. 누가 날 떠났는지, 왜 내가 혼자가 됐는지 그걸 어릴 땐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 말에 저는 울지 않으려 했으며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그녀의 손등을 감쌌습니다. 선아야, 내가 버림받은 게 아니야. 엄마가 널 잃어버린 거야. 정말 죽을 만큼 찾았고 매일 널 생각하며 살았어. 엄마가 못 지켜서 미안해. 정말 너무 미안해. 그녀는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제 손을 꼭 잡고 있다가 작게 속삭였습니다. 그 말 듣고 싶었어요. 내가 누군가에게 원래부터 소중한 사람이었다는 말. 그 말을 듣고 저는 끝내 참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제야 제가 이제서야 엄마가 된 것 같았어요. 30년 전 멈춰버린 그 이름, 엄마라는 이름을 이제야 다시 불릴 수 있게 되었어요. 하지만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우리는 기적적으로 재회했지만 이 현실을 모두가 받아들일 준비가 된 건 아니었거든요. 특히 수연이의 양부모님. 그분들이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민석이와의 관계엔 어떤 영향을 줄지. 수연이도 말했습니다. 아직 말씀 못 드렸어요. 부모님이 알게 되시면 많이 혼란스러워하실 것 같아요. 하지만 언젠가는 말씀드릴 거예요. 제 삶에 진짜 뿌리가 있었단 걸. 그녀는 저보다 더 단단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런 딸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선아는 제게 다시 가족이라는 단어의 온기를 알려준 사람이었어요. 그날 이후 우리는 조금씩 서로의 공백을 채워갔고 비어있던 시간들을 덧칠해 나갔습니다. 아직 갈 길은 멀었지만 이제는 저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가 살아있었고 제 앞에 있었으며 무엇보다도 제 딸이라는 걸 스스로 증명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엄마 아빠에게 말씀드리려고 해요. 사실을 숨긴 채 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날 오후 수연이가 제게 그렇게 말했을 때 저는 바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이었고 맞는 말이라는 것도 알았지만 한편으론 두려웠어요.
그동안 딸을 품어준 양부모님, 수연에게 모든 것을 주었던 분들이 이 진실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상상하기조차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수연이는 단호했어요. 그분들은 저를 정말 많이 사랑해 주셨어요. 그래서 더더욱 제 뿌리를 숨긴 채 그 사랑을 받는 게 죄스럽게 느껴져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조금 부끄러워졌습니다. 딸보다 제가 더 뒤에 서 있었으니까요. 며칠 뒤 수연은 조심스럽게 부모님과 저녁 약속을 잡았습니다. 강북에 있는 한 조용한 한식당, 따뜻한 조명이 비치는 룸 안. 저는 한쪽 구석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양아버지는 인상이 너그러웠고 어머니는 단정하고 고운 분이셨어요. 그런데 그 평온한 얼굴이 수연의 입에서 생모라는 단어가 나오는 순간 굳어졌습니다. 엄마, 아빠. 이분은 제 친엄마예요. 얼마 전 상견례 자리에서 보셨죠? 처음엔 믿기지 않았는데 사진도 보고 기억도 떠오르고 그리고 저 유전자 검사도 했어요. 확실해요. 이분은 제 친어머니세요. 순간 공기가 멈춘 듯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양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수연이를 바라보다 이내 젓가락을 내려놓으셨고 양아버지는 두 손을 탁자 위에 포개고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언제부터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니? 얼마 되지 않았어요. 처음엔 저도 혼란스러웠어요. 근데 이상하게 어릴 적 꿈에서 봤던 장면들이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양어머니는 한참을 말이 없으셨습니다. 그러다 조용히 입을 떼셨어요. 우리가 널 데려온 날 보육원 선생님이 그러더구나. 부모가 널 찾으러 올 수도 있다고. 근데 그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아무도 오지 않았어. 그래서 이제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그분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가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그날 시장에서 아이를 잃어버렸습니다. 정말 순간의 실수였고 그 죄책감으로 30년을 살았습니다. 그 아이가 보육원에 있었다는 것도 그곳에 잠시 머물렀다는 것도 저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분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지만 그 침묵은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어요. 혼란, 슬픔, 그리고 서운함. 사랑을 쏟았던 아이가 이제 새로운 뿌리를 발견했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그들은 깊은 상실을 느끼고 있는 듯 했습니다. 수연이는 끝내 눈물을 흘리며 두 분께 말했어요. 엄마, 아빠, 저는 지금도 엄마, 아빠 딸이에요. 이분이 나타났다고 해서 제 마음이 바뀐 건 아니에요. 그냥 이제야 제가 누구였는지를 알게 된 것뿐이에요. 그 말에 양어머니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우린 내가 어디에 있든 어떤 사람이든 우리 딸인 건 변하지 않아. 다만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아. 너무 갑작스럽잖니. 그날 식사 자리는 조심스럽게 마무리됐습니다. 저는 두 분께 고개 숙여 감사를 전했고 수연이도 두 손을 꼭 잡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하지만 문제는 한 군데 더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민석이었습니다. 수연이 모든 이야기를 정리한 다음 날 민석과 셋이 만났습니다. 민석은 처음엔 웃으며 인사했지만 곧 수연의 말이 끝나자 굳은 표정으로 입을 다물었어요. 그럼 지금까지 말 안 했던 거야? 이런 중요한 걸? 미안해.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어. 아직 우리 부모님께 말씀드리지도 못했을 때였고 나도 정리가 안 됐거든. 민석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다가 조용히 고개를 들고 말했어요. 사실 난 그런 거 상관없어.
중요한 건 지금의 너니까. 근데 너무 갑작스러워서 그냥 충격이야. 그 말에 수연이는 눈시울을 붉히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민석은 제게도 조심스럽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상견례에서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어요. 근데 이렇게 연결될 줄은 몰랐어요. 저희 어머니한텐 아직 말씀 안 드렸는데 괜찮으실까요? 그 말에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내 어머니는 아들을 누구보다 사랑하잖니. 그리고 수연이를 정말 좋아하시더라고. 분명 받아들이실 거야. 시간이 조금 걸릴 수는 있겠지만 진심은 결국 전해지더라.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딸의 손을 꼭 잡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창밖에는 봄비가 조용히 내리고 있었고 우산을 함께 쓰며 걷는 우리의 그림자가 희미하게 겹쳐졌습니다. 그 순간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상 모든 인연이 다 설명될 수는 없지만 누군가를 만나야만 하는 이유는 시간이 지나면 언젠가 드러나는 거구나. 30년이라는 세월을 돌아 우리는 결국 만나야 할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모든 게 조심스럽게 자리 잡아가고 있을 즈음이었어요. 수연이와 저는 자주 만나 차를 마시며 잃어버린 시간을 채워가고 있었고 양부모님과의 관계도 천천히 회복되어 가고 있었죠. 저는 아직도 꿈같은 그 상황이 정말 현실인가 싶어 아침마다 수연이에게 문자를 보내곤 했어요. 잘 잤니? 오늘도 보고 싶구나. 그러던 어느 날 동생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언니, 오늘 시간 좀 괜찮으세요? 잠깐 볼 수 있을까요? 목소리가 묘하게 진지했고 저는 주저없이 약속 장소로 향했어요. 조용한 베이커리 카페, 그곳엔 동생이 먼저 와 있었고 테이블 위엔 따뜻한 차 한 잔이 놓여 있었죠. 그녀는 저를 보자마자 본론부터 꺼냈습니다. 언니, 그 수연이란 아이 내가 어디서 본 적 있는 것 같았는데. 그 말에 저는 심장이 순간 멎는 줄 알았어요. 어디서 봤다고? 예전에? 동생은 고개를 끄덕이며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어요. 정확한 얼굴은 기억이 안 나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 아이가 민석이랑 처음 집에 인사 왔을 때부터 마음에 걸렸어요. 낯설지 않은 느낌이랄까. 그래서 계속 생각하고 있었는데 며칠 전에 우연히 옛 사진을 꺼내보다가 그 아이랑 아주 비슷한 얼굴이 찍힌 사진이 있더라고요. 저는 놀라서 숨을 삼켰습니다. 사진? 무슨 사진인데? 동생은 핸드폰을 꺼내 한 장의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10여 년 전쯤 동네에서 동호회 봉사를 했을 때 찍은 단체 사진이었어요. 사진 속 구석 한쪽에 작고 말없이 서 있는 한 여자아이, 바로 수연이었어요. 지금보다 앳된 얼굴이었지만 그 깊은 눈매는 분명했어요. 이 아이가 그때 우리 동네 작은 교회 봉사팀이랑 함께했던 보육원 아이 중 한 명이었어요. 일일 자원봉사자로 갔을 때 아이들이랑 같이 간식도 나누고 인형극도 보여줬는데 그 중에 유난히 말없이 창밖만 보던 애가 있었어요. 내가 유난히 눈에 담았던 아이였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수연이었던 것 같아. 그 말을 들은 순간 몸이 떨렸습니다. 그럼 그 당시 그 아이가 아직 보육원에 있었단 말이지. 그게 몇 년도쯤이었어? 아마 민석이 초등학교 저학년 때니까 25년 전쯤이었을 거야. 저는 그 말을 곱씹으며 마음속에서 하나의 퍼즐 조각이 딱 맞춰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선아가 실종된 건 30년 전. 보육원으로 넘어간 건 그로부터 얼마 후. 그 아이가 보육원에서
꽤 오랜 시간을 지냈다는 걸 의미했어요. 그동안 저는 선아가 어딘가 다른 가정에 곧 입양됐을 거라고 생각했었거든요. 하지만 아니었어요. 그 아이는 오랜 시간 그곳에 있었고 또 다른 수많은 인연들과 엇갈리며 살아가고 있었던 거죠. 그 순간 제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그럼 그때 내가 좀 더 일찍 알아봤다면, 내가 한 발만 더 빨리 움직였더라면. 동생은 제 손을 덥석 잡으며 말했습니다. 언니, 그러지 마요. 그 누구도 그때 상황을 책임질 수 없어요. 하지만 지금 언니가 아이를 찾았잖아요. 그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 말이 얼마나 따뜻하고 위로가 됐는지 몰라요. 하지만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서도 저는 쉽게 잠들 수 없었어요. 머릿속엔 사진 속 창밖을 바라보던 그 어린 수연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어쩌면 그 아이는 그때부터도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었던 건 아닐까. 기억 속 어렴풋한 엄마라는 존재를 가슴 깊숙이 어딘가 품고 있었던 건 아닐까. 그리고 저는 다시금 다짐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딸의 곁에서 내가 줄 수 있는 모든 걸 주자. 다음 날 수연에게 전화를 걸어 조심스레 사진을 보여줬어요. 그녀는 한참을 들여다보더니 조용히 말했어요. 저 장면 어렴풋이 기억나요. 전날 비가 왔던 것 같은데 저는 창밖에만 서 있었어요. 누군가를 기다리면서. 그녀의 말에 저는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창밖, 누군가를 기다리던 그날의 소녀. 그게 바로 제 딸이었습니다. 수연이 어린 시절을 보냈던 보육원, 그리고 그 아이를 어렴풋이 기억하고 있었던 친한 동생. 시간이 흐르고 나니 모든 게 천천히 이어지고 있었어요. 그렇게 오랜 세월이 흐른 뒤에도 얼굴 하나가 가슴 속에 남아 있었다는 게, 그 말을 듣는 순간 전율이 돌았습니다. 수연이 제게 돌아오기 전까지 그녀는 많은 사람들 곁을 스쳐갔어요. 그들 중엔 저도 있었고 윤정도 있었고. 그 순간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모두 같은 하늘 아래 같은 시기를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은, 어쩌면 언젠가 마주쳐야 할 인연들을 조용히 준비하고 있는 게 아닐까 하고요. 언니, 수연이 정말 좋은 아이 같아요. 사정이 복잡하다는 건 알지만 저 아이가 우리 집 며느리가 된다는 게 전 좋아요. 그 말에 저는 가슴이 울컥했어요. 정말 고마워. 이런 일이 생기고 나면 괜히 모든 걸 걱정하게 되잖아요. 딸을 찾은 기쁨과 동시에 혹시나 이 아이가 누군가에게 부담이 되진 않을까. 그 생각에 매일 불안했거든요. 친한 동생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마음 이해해요. 그렇지만 저희 아이도 그 아이 덕분에 정말 많이 변했어요. 처음엔 좀 철없고 자기중심적이었는데 수연이랑 함께 하면서 책임감도 생기고 더 단단해졌어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문득 민석이가 수연에게 했던 말을 떠올렸습니다. 너는 나를 기다려주는 사람이잖아. 그래서 내가 서두르지 않아도 된다고 느끼게 해. 수연이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누군가를 조급하게 만들지 않으면서도 언제나 진심을 다하는 사람. 하지만 모든 게 순탄하게만 흘러가지는 않았습니다. 며칠 후 수연이가 제게 조심스레 털어놓았습니다. 엄마, 민석이가 요즘 조금 혼란스러워해요. 저에 대한 감정은 변함없다고 하지만 가끔 멍하게 앉아 있을 때가 있어요. 저를 걱정하는 마음이 클수록 혹시 자신이 어떤 큰 이야기의 일부가 된 게 아닐까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아요.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사랑하던 사람에게 단순한 인연이 아니라 어쩌면 운명의 복잡한 고리가 걸려 있다는 걸 알게 되었으니 말이에요. 그 아이 지금까지 아주 평범하게 살았잖아요. 근데 너를 통해 많은 이야기들이 뒤섞이게 된 거야. 감당하려면 시간이 필요할 거야. 그걸 너무 빨리 재촉하지는 말자. 수연이는 제 말을 조용히 듣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엄마. 나도 민석이 곁에서 조용히 기다릴게요. 우린 그동안 너무 많은 걸 한꺼번에 맞닥뜨렸으니까. 이제는 서로를 좀 더 천천히 바라보려 해요. 그 말이 어찌나 든든하고 어른스러운지. 전 정말 제 딸이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수첩을 펼쳐 지난 시간들을 꾹꾹 눌러 적었습니다. 선아를 처음 잃어버렸던 날, 보육원에서 돌아온 날, 그리고 상견례 자리에서 다시 만났던 그날까지. 이제 그 모든 시간들이 상처가 아닌 기록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모든 게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는 듯했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는 지워지지 않는 그림자가 있었습니다. 수연이를 다시 만난 이후 매일 아침 그녀의 안부를 확인하고 매주 함께 시간을 보내며 서로의 일상을 공유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30년의 공백이 하루아침에 채워지는 건 아니었거든요. 어느 날 저녁 수연이 조용히 제게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오늘은 그냥 단둘이 오랜 시간 얘기해요. 하고 싶은 말이 많아요. 그 말에 저는 뜨거운 무언가가 목까지 차올랐습니다. 늘 밝은 얼굴만 보여주던 아이가 그날만큼은 진지하고 차분했거든요. 우리는 제 집 안방 작은 테이블에 마주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봄 비가 조용히 내리고 있었고 커튼은 반쯤 걷혀 있었어요. 어느 영화 속 장면처럼 고요한 밤이었습니다. 수연이 먼저 말을 꺼냈어요. 사실 처음 상견례 자리에서 엄마를 뵀을 때 이상하게 가슴이 뛰었어요. 뭔가 기억 저편에서 어렴풋이 알던 사람을 다시 만난 것 같았거든요. 그 말에 저는 숨을 멈춘 듯 멍해졌습니다. 그 아이도 저처럼 가슴으로 먼저 기억하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그게 오히려 더 무서웠어요. 왜 그런 기분이 드는지도 모르겠고 내가 기대해선 안 되는 감정을 기대하게 되는 것도 무서웠고요. 그래서 마음을 많이 숨겼던 것 같아요. 저는 조용히 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 그럴 수 있어. 엄마도 그래. 수연이 너와 함께 있는 시간이 늘 감사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에선 늘 조심스러웠어. 잠시 정적이 흐른 후 제가 먼저 말을 이었습니다. 수연아, 사실 엄마는 너를 잃어버린 날 이후로 단 하루도 잊은 적이 없었어. 내 이름을 바꿔 불러본 적도 없고 다른 아이로 대신해 보려 한 적도 없어. 수연의 눈에 이내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고개를 돌리지 않고 그대로 바라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엄마를 너무 쉽게 받아들이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도 했어요. 양부모님도 저한테 늘 진심이셨거든요. 그분들도 제가 누구인지 몰랐지만 사랑으로 키워주셨어요.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더 조심스러웠구나. 네. 엄마라는 존재가 둘이 되는 건 제 안에서도 낯설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엄마와 이렇게 앉아 얘기할 때면 너무 편해요. 처음엔 죄책감처럼 느껴졌던 게 지금은 따뜻함으로 바뀌었어요. 그 말에 저는 더는 참지 못하고 아이를 껴안았습니다. 제 품에 안긴 수연은 한참을 조용히 있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이게 엄마 품이구나 하고 느꼈어요.
예전엔 아무리 안아줘도 어딘가 허전했거든요. 근데 오늘은 마음이 이상하게 꽉 차요. 그 순간 저는 제 삶에 처음으로 회복이란 단어를 느꼈습니다. 상처는 남아있겠지만 그 위에 새로운 온기와 시간이 덧입혀지면서 비로소 다시 살아나는 느낌이었어요. 하지만 이 감정의 흐름은 두 사람 사이만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수연은 여전히 자신의 삶과 새로운 진실 사이에서 혼란을 겪고 있었고, 저 역시 엄마로서의 책임이라는 무게를 다시 새로이 배우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수연은 혼자 산책을 나갔다가 제게 사진 한 장을 보내왔습니다. 작은 골목, 오래된 벽화, 그리고 기억이라는 단어가 적힌 벽면. 그녀는 메시지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엄마, 기억이라는 건 사람을 아프게도 하지만 살게도 하나 봐요. 이젠 제 안의 과거도 함께 안고 살아보려 해요.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저는 눈을 감고 기도하듯 되뇌었습니다. 그래, 그걸로 됐다. 그걸로 충분하다. 우리는 이제 잃어버린 시간이 아니라 새로 채워갈 시간을 바라보면 되는 거야. 그날 이후 우리는 매주 일요일마다 함께 저녁을 먹기로 했습니다. 민석도 종종 함께하고 양부모님과도 작은 만남을 준비하고 있었죠. 우리 가족은 비록 복잡한 인연의 실타래를 따라 만나게 되었지만 그 안에서 조금씩 온기를 나누며 진짜 가족의 모양을 배워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매일 아침 딸의 이름을 조용히 불러봅니다. 수연아, 오늘도 잘 지내자. 엄마가 너를 끝까지 지켜줄게. 그날 이후 수연이는 더욱 자주 저를 찾았습니다. 조심스럽고 묵직했던 마음이 조금씩 녹아내리기 시작하면서 우리 사이에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확실한 신뢰의 끈이 생겼죠. 하지만 한편으로 수연의 얼굴엔 가끔씩 복잡한 표정이 맴돌았습니다. 웃고 있다가도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거나 문득 대화를 멈추고 생각에 잠기곤 했습니다. 저는 그 아이의 마음 한구석이 여전히 정리되지 않았음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 수연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다음 주에 양부모님을 뵈러 가요. 제 이야기를 처음부터 솔직히 말씀드리려고요. 전 그 말을 듣고 순간 긴장했습니다. 수연의 양부모님은 수연이를 자신의 친딸처럼 아끼며 키워오신 분들입니다. 그분들이 수연이의 친엄마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을까? 그것보다 먼저 수연이 그분들 앞에서 얼마나 상처받을까 걱정이 앞섰죠. 하지만 저는 그 아이를 믿었습니다. 그래, 다녀와. 그분들도 내 인생의 중요한 분들이고 내가 어디에서 왔든 어떤 진실이 있든 결국 너라는 사람은 그분들이 만든 따뜻한 결과니까. 수연은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고 그날 이후 며칠간은 말없이 각자의 일상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약속한 날이 지나고 그녀는 다시 저를 찾아왔습니다. 표정은 단단했지만 눈가가 약간 부어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아이에게 따뜻한 차를 내어주었습니다. 처음엔 놀라셨어요. 그동안 왜 숨겼냐고 하진 않으셨어요. 대신 저를 오래 바라보셨어요. 그 눈빛에서 이분들도 알고 있었구나 싶었어요. 그랬구나. 뭐라고 하시던? 엄마가 살아계시고 제가 다시 찾았다는 사실에 오히려 기뻐하셨어요. 한 번은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내가 누굴 닮았는지 늘 궁금했는데 이제 보니 내 눈빛이 꼭 너희 친엄마랑 닮았구나 하고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낳아준 엄마인 제가 30년을 그 아이 곁에 없었지만 그 시간을 책임지고 지켜준 또 다른 엄마 아빠가 있기에
지금의 수연이가 존재할 수 있었던 거죠. 수연아, 내가 그렇게 말해줘서 정말 고마워. 그리고 내 부모님께도 감사하다고 꼭 전해줘. 내가 다시 나를 받아준 것도 그분들이 너를 얼마나 잘 키우셨는지 보여주는 증거야. 수연은 조용히 제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야 알겠어요. 가족이란 게 꼭 피 한 방울 나눠야 되는 게 아니라는 걸요. 서로를 지켜주고 아껴주고 이해해주는 게 그게 진짜 가족인 것 같아요. 그 말에 저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30년 전 그 아이를 놓쳤던 날의 기억이 스쳐갔고 그날과는 너무도 다른 지금 이 순간이 가슴 벅차게 느껴졌습니다. 그 즈음 민석과 수연의 결혼 준비도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드레스 투어며 양가 상견례 이후의 가족 일정 조율, 혼수 문제까지. 겉으로 보긴 달콤한 일이지만 당사자들에겐 적잖은 스트레스가 따랐죠. 무엇보다 수연은 경제적으로 부담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양부모님은 지원 의사를 밝혔지만 수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분들께 더 이상 무리하게 부담드리고 싶지 않아요. 엄마, 저 혼수 간소하게 하고 웨딩 촬영도 정말 소박하게 하고 싶어요. 저는 수연의 결정을 존중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래도 예쁜 날인데 너무 아끼진 말자. 엄마가 조금 도와줄게. 이제는 내가 내 엄마잖니. 딸 혼수 하나 장만 못해주는 엄마가 어디 있겠니. 그러자 수연은 제게 꼭 안기며 말했어요. 그 말 듣고 싶었어요. 이제는 내가 내 엄마잖니. 그 한마디가 정말 오래도록 듣고 싶었던 말이었어요. 그 말을 들은 저는 그저 조용히 딸을 꼭 안아주기만 했습니다. 며칠 후 웨딩 스튜디오에서의 첫 촬영이 있던 날. 하얀 드레스를 입은 수연이 스튜디오 복도에서 저를 향해 조심스레 걸어왔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다시 태어난 딸을 처음 보는 순간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가족 사진을 함께 찍었고 양부모님과도 한자리에 앉아 조용한 식사를 나눴습니다. 말은 많지 않았지만 서로의 눈빛 속에 담긴 감사와 존중은 어떤 말보다 더 깊게 전달되었습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수연은 제게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 하루 정말 꿈 같았어요. 가족이라는 말 이젠 낯설지 않아요. 그리고 엄마가 있어서 정말 든든해요. 그 말에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엄마도 그래. 이제야 비로소 엄마가 된 것 같아. 결혼식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오자 수연의 얼굴엔 들뜬 설렘과 함께 알 수 없는 긴장이 엿보였습니다. 꽃 장식 시안이며 하객 명단, 예식장 순서까지 하나하나 꼼꼼히 챙기던 그녀는 문득 제게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엄마, 혹시 아빠는 어떤 분이셨어요? 그 질문은 마치 오랫동안 입안에 머금고 있던 약을 삼키듯 조심스러웠고 저는 잠시 말을 고르다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 사람은 이미 떠난 사람이야. 책임을 두려워했는지 아니면 현실이 무서웠는지 끝까지 내 손도 잡아주지 못했던 사람이었지. 수연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저 또한 그 이름을 더 이상 입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에 대한 기억은 제게도 결코 편안한 것이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그날 밤 모든 게 뒤바뀌게 되었습니다. 저녁 늦은 시간 수연이 제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표정은 잔뜩 굳어 있었고 손에 들린 휴대폰 화면에는 낯선 번호가 찍혀 있었습니다. 엄마, 아까 이 번호로 전화가 왔어요. 처음엔 안 받았는데 문자까지 남기셨어요.
혹시 이분 아빠예요? 문자를 확인한 순간 저는 두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나야 아빠야. 내가 내 딸이라는 거 이제서야 알게 됐다. 만나고 싶다. 선아. 그건 수연이의 옛 이름이었습니다. 제가 아이를 잃어버리기 전 불러주던 그 이름. 문자를 읽고 나니 손끝이 떨렸습니다. 그 이름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 사람이 그 사람이라는 게 확실했습니다. 그래, 맞아. 그 사람일 거야. 수연아, 내가 원하면 만나보렴. 하지만 엄마는 함께 가줄 수는 없어. 수연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후 수연은 약속 장소로 나갔습니다. 저는 집에서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그 사람이 수연을 어떻게 대할지 지금이라도 진심이 있긴 한 건지 불안하고 또 불안했지만 이건 아이가 스스로 결정해야 할 문제였습니다. 저녁이 되고 수연이 돌아왔습니다. 표정은 평온해 보였지만 눈가에 작은 물기가 맺혀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 정말 나를 모르고 살았대요. 그날 엄마가 연락을 끊고 나서부터 소식이 다 끊겼다고 해요. 저는 담담히 들었습니다. 그가 얼마나 무책임했는지, 얼마나 오래 침묵했는지. 그 말 하나로 충분히 알 수 있었습니다. 처음엔 너무 화가 났어요. 근데 그 사람도 나름대로 시간을 멈춘 채 살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야? 수연은 잠시 침묵하다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아빠로서 받아들이진 않을 거예요. 그렇다고 증오하고 싶지도 않아요. 그 사람 덕분에 제가 존재하는 건 맞으니까요. 이제 제 인생을 제가 직접 이해하려고 해요. 그 말은 수연이가 어른이 되었다는 신호였습니다. 피하고 싶은 과거를 마주하고도 미움이나 연민이 아닌 이해로 받아들이려는 자세. 그건 누구에게도 쉽게 오지 않는 용기였어요. 며칠 후 수연은 민석과 함께 웨딩 사진을 다시 한 장 더 찍었습니다. 이번엔 두 가족 모두가 함께한 사진이었고 그녀는 사진 속에서 가장 밝게 웃고 있었습니다. 이젠 정말 괜찮아요. 완전한 가족이란 없다는 걸 알게 됐어요. 하지만 나를 진심으로 바라봐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지금 제 삶은 충분히 따뜻하니까요. 그 말에 저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그래, 수연아. 이제 너는 내가 선택한 가족 안에서 가장 밝고 당당하게 살아가면 돼. 결혼식 날 아침 창밖은 맑은 햇살로 가득했습니다. 밤새 내린 봄비는 맑음이 그쳤고 연두빛 나뭇잎 위엔 이슬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눈을 뜨자마자 창밖을 바라보며 오늘이 바로 그날이라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수연이가 시집을 가는 날. 그리고 제가 비로소 딸을 떠나보내는 날이기도 했습니다. 예식장 대기실에 도착했을 때 수연이는 드레스를 입고 거울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었지만 눈가엔 작은 떨림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조용히 그녀 곁에 앉아 어깨를 살며시 감싸 주었습니다. 수연아, 오늘 참 예쁘다. 그동안 정말 고생 많았지. 수연은 거울 속 제 얼굴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 이 순간. 제 곁에 엄마가 있어줘서 정말 감사해요. 진짜 가족이 뭔지 엄마한테 배웠어요. 저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 한마디를 듣기까지 너무도 긴 시간이 걸렸고 그 기다림의 무게가 지금 이 순간 모두 눈물로 쏟아질 것 같았습니다. 그래, 수연아. 오늘만은 어떤 말보다 이 말이 가장 하고 싶다.
사랑해. 그리고 오늘 나는 너의 엄마야. 당당하게 누구보다 진심으로. 예식이 시작되기 전 수연은 편지를 꺼내 저에게 건넸습니다. 이건 엄마한테 드리고 싶어서 밤새 썼어요. 편지에는 수연의 또박또박한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엄마. 어쩌면 이 말은 내가 살아오는 내내 준비해온 말일지도 몰라요. 고맙습니다. 태어나게 해주셔서. 끝까지 찾아주셔서. 그리고 다시 저를 안아주셔서. 엄마의 품은 제가 세상에서 가장 기다려온 자리였어요. 이제 저는 엄마가 준 이름으로, 엄마가 보여준 사랑으로 한 사람의 아내, 또 언젠가는 엄마로 살아가려 합니다. 그 시작의 순간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지를 다 읽고 나니 저는 더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아이를 안고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그래 가렴. 행복하게. 그리고 무엇보다 너답게. 결혼식이 시작되자 웨딩홀 안은 따스한 봄 햇살과 환한 조명으로 가득 찼습니다. 하객들의 박수 속에서 수연은 천천히 입장했고 민석이 그녀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수연이 입장하는 그 순간 저는 문득 30년 전 그녀를 잃어버렸던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그 기억은 이제 더 이상 고통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제 앞에 서 있는 아이가 그 모든 시간을 견뎌내고 스스로의 삶을 선택해 나아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신부 입장이 끝난 후 사회자가 가족 소개를 하며 제 이름을 언급했습니다. 그 순간 수연이 객석을 향해 고개를 돌려 저를 바라보았고 저는 천천히 일어나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제야 정말 내 자리를 찾았구나. 그 감정이 가슴 깊숙이 차올랐습니다. 결혼식이 끝난 후 마지막 인사를 나누는 자리에서 수연은 제게 다가와 작은 액자를 건넸습니다. 액자 속엔 우리가 함께 찍은 가족 사진과 함께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가족이란 함께 시간을 쌓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린 오늘도 내일도 그렇게 함께일 겁니다. 저는 그 말을 오래도록 가슴에 새겼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매일 아침 그 사진을 바라보며 다짐합니다. 그래. 우리는 이제 진짜 가족이야. 내가 돌아와줘서 엄마는 다시 살아갈 수 있었단다.